이상 움직일 정도로 운동량이 많은 어깨. 이 대부분 현대인들은 어깨 통증을 느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직업, 운동에 따라서 질환이 나타나기도 하고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손의 움직임이 잦아져서 어깨에 무리를 주기도 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단순히 50견으로 생각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깨 통증은 퇴행성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자칫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깨 통증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정보통 MC 김세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기훈 원장님을 모시고 어깨 질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날씨가 추워지고 추위가 또 계속되면서 어깨 통증 느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단순한 근육통으로 여기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어깨 통증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어깨 통증을 가벼운 근육통으로 생각하시고 치료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어깨 통증이 근육통이 아닌 어깨 질환의 한 증상이고 증상이 악화된다면 심할 경우 어깨를 쓰지 못할 정도의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 통증에 대한 자각과 원인 규명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어깨 통증이란 관절에 발생한 퇴행성 질환, 관절염 등을 포함하여 인대가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근육의 파열, 근육에 발생한 근막 통증 증후군, 활액낭의 염증과 팽창, 주변 구조물에 의한 신경 눌림, 신경 손상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깨 부위의 통증을 말합니다. 그런데 50견이라는 질환들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이 50견이라는 질환 생소해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정확히 잘 아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 50견이라는 질환 어떤 것인가요? 네, 보통 어깨 질환이라고 하면 50견을 떠올리는 분이 많은데요. 하지만 50견은 병명이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40, 50대의 어깨 통증과 함께 어깨 관절이 굳어가는 증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어깨 질환의 합병증으로 50견이 발생할 수 있고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내과적인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의 주된 증상은 먼저 막연한 통증이 수개월간 발생하게 되고 모든 방향으로 어깨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이 오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1, 2년 사이에 저절로 회복되지만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드는 후유증이 남기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50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50견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그 불편이 더 크기 때문에 치료의 중요성도 더할 것 같습니다. 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네, 50견의 치료 방법에는 약물 치료 및 주사 치료, 물리 치료, 운동 치료,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요. 초기의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 즉 통증과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물리 치료 및 운동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러한 비수술적인 치료에 호전을 보이게 되지만 이러한 치료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증상이 심해지거나 운동 치료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없을 정도의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수술 범위를 크게 절개하여 수술했지만 최근에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작은 구멍을 통해 관절 안을 직접 들여다보면서 줄어든 관절량을 풀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술법은 합병증이 적고 수술 후 재활 치료가 빨라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원장님,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스포츠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회전근개라는 것은 어깨 속에 깊숙하게 위치하는 힘줄로 어깨를 회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4개의 힘줄 다발을 말합니다. 이런 힘줄은 퇴행성 변화나 외상 등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끊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힘줄이 끊어지면서 통증이 생기거나 어깨 관절 운동이 제한되는 질환이 바로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이 질환은 대개 나이가 들면서 관절염이 생기는 것처럼 일종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병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50견과 가장 혼동되기 쉽습니다. 이 둘을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면요. 50견은 모든 방향으로 관절 운동이 제한되고 특히 수동적인 관절 운동, 즉 다른 사람이 팔을 움직일 때도 관절 운동이 되지 않는 데 비해 회전근개 파열은 파열된 힘줄의 방향으로만 운동이 되지 않고 수동적인 관절 운동의 제한은 없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받게 되나요? 네,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에는 일부 두께만 파열된 경우와 전체가 파열된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파열된 범위가 작고 부분만 파열된 경우에는 회전근개에 염증과 부종이 동반되기 때문에
염증과 부종을 깔아앉히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굳어 있는 관절량도 함께 풀어주기 위해서 충분한 휴식과 약물 치료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주사 치료, 물리 치료, 자가 운동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존적인 치료를 해도 증상이 보존되지 않거나 완전 파열인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관절 내시경을 사용하여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수술을 하게 되면 개방해서 관열적으로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시야를 유지하면서 멀리까지 볼 수 있어 정확한 봉합이 가능하고 수술 후 빠른 재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본 파열된 회전근개를 봉합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화면은 견봉 아래쪽에 아주 지저분하게 회전근개가 파열된 그림이 나타나고 이것을 절삭기를 통해서 깨끗하게 파열된 부분을 정리한 이후에 기술적으로 봉합사를 통과해서 중간 매듭을 만든 장면이고 최종적으로는 이중가닥을 통해서 회전근개를 튼튼하게 봉합한 회전근개 봉합이 완성된 관절 내시경 사진입니다. 네, 지금까지 회전 근개 파열이 무엇인지 그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원장님, 석회성 건염이라는 병명으로 미루어 볼 때 어깨에 석회가 생겨서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석회성 건염은 쉽게 설명해서 염증과 더불어 어깨에 돌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즉 다시 말하면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서 어깨 회전근개 힘줄 안에 석회성 물질이 쌓여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석회성 건염이라고 합니다. 석회성 건염은 엑스레이로 힘줄 안에 석회성 물질을 확인하여 진단할 수 있습니다. MRI를 촬영할 경우 석회의 크기와 위치는 물론이고 회전근개 손상 정도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석회성 건염은 엑스레이나 MRI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석회성 건염의 치료는 수술적인 방법과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구분지어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심한 통증이 동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통증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석회성 건염 초기 증상에는 약물 치료와 국소 주사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석회화 덩어리가 너무 크거나 보존적인 치료를 해도 어깨 통증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계속해서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 수술은 관절 내시경으로 2개 내지 3개의 작은 상처를 통해 석회를 제거하고요. 석회 제거 시 발생되는 회전근개의 결손부가 큰 경우에는 봉합까지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석회성 건염 실제 치료 환자의 모습인데요. 먼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상완골과 견봉 사이에 석회화가 있는 석회성 건염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다음은 관절 내시경 소견인데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바늘을 이용해서 석회가 있는 부분을 회전근개에서 찾은 이후에 회전근개 구멍을 내어서 석회를 제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이렇게 해서 발견된 석회를 절삭기를 이용해서 제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관절 내시경을 통해 시술을 하고 난 후에 엑스레이 소견인데요. 석회 물질이 제거되었고 시술 후 재활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원장님, 젊은 나이, 특히 어릴 때 어깨가 한번 빠지면 계속해서 빠지는 어깨 탈구도 어깨 질환의 한 종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깨 탈구도 어깨 질환의 하나입니다. 어깨 관절 불안정성이라고 불리는 어깨 탈구는 어깨를 안정하게 하는 관절순, 인대, 관절낭 등의 손상으로 반복적으로 어깨가 빠지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20세 이전에 어깨가 빠지면 대부분 계속해서 어깨가 빠지는 불안정성이 발생하고 40세 이후에는 불안정성보다는 회전근개 파열과 같은 다른 조직의 동반 손상이 증가하게 됩니다. 주로 외상에 의해서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엑스레이나 MRI로 진단을 하며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관절선을 봉합하는 것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가 가능한 어깨 질환인데 보통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조심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한번 빠진 어깨는 습관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어깨 탈구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서 바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어깨 탈구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어깨 탈구의 치료법은 준비된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5세 남자분으로 운동 중 어깨가 빠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그 후 어깨가 빠지는 느낌과 함께 통증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화면의 MRI 사진을 보면 관절 순이 관절낭과 함께 파열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 관절 주변 전체적으로 염증이 동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동시에 관절순이 파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깨 탈구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관절순을 봉합하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 뒤 적절한 재활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이전에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6개월 이후에는 가벼운 운동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약간 생소하신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원장님, 어깨 충돌 증후군이란 어떤 건가요? 네, 어깨 충돌 증후군은 많은 분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어깨 네. 질환인데요. 사실 어깨 충돌 증후군은 회전근개 파열, 오십견과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앓는 대표적인 어깨 질환입니다. 어깨를 들 때 어깨 안에서 걸리는 것과 같은 느낌과 함께 통증이 나타날 경우 어깨 충돌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어깨 충돌 증후군은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이 붙는 곳과 견봉 하부의 뼈가 부딪히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질환으로 이 증상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회전근개가 파열될 수도 있습니다. 네, 원장님, 어깨 질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병변이 잘 외관상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판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특별한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언뜻 보면 어깨 질환의 증상이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질환마다 조금씩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어깨 충돌 증후군의 경우 보통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이나 팔을 회전시키는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어깨를 들어 올릴 때 어깨 안에서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한 낮보다 밤에 통증이 더 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어깨 충돌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어깨 충돌 증후군은 감별 진단이 반드시 필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MRI나 초음파 등의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요. 가까운 전문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장님, 어깨 충돌 증후군의 치료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어깨 충돌 증후군 대부분의 경우 뼈와 뼈가 충돌하면서 회전근개의 힘줄에 염증이 생기고 부종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등의 회전근개의 염증 및 부종을 가라앉혀 증상을 완화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보통 3주 내지 6주 정도 고전적인 치료를 하면 대부분 증상이 호전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통증이 지속된다면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의 수술의 경우 대개 견봉 하부의 뼈가 자라나는 현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견봉 하부 뼈의 충돌부를 깎아주는 견봉 성형술을 하게 되는데요. 동반된 점액낭염이 있으면 점액낭을 제거하고 인대 파열이 있을 경우에는 봉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관절 내시경 수술은 큰 상처 없이 3개 내지 4개의 1cm 이내의 구멍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수술 후 재활 치료가 과거 수술법에 비해 빠릅니다. 네, 원장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깨 통증의 원인은 아주 다양하므로 조기에 진료를 받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이후에 맞춤형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소 어깨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꾸준한 어깨 스트레칭 운동과 함께 본격적인 운동을 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깨에 통증이 느껴질 경우 나아지겠지 하고 시간만 보내시면서 병을 키우지 마시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건강한 어깨를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양한 어깨 질환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 원장님의 설명 들어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추워진 날씨, 찬바람 때문에 어깨와 목에 힘을 주고 잔뜩 웅크리거나 쏟아지는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어깨 통증이죠. 누워서 비스듬히 TV를 보거나 턱을 괴는 습관 등은 어깨 통증을 부르는 잘못된 습관이라고 하니까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CJ Television.